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고성 깊은 숲속에 장미의 마법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눈부신 꽃들과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어느 누가 들어가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정원의 수호자인 노파 마담 루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정원을 가꾸어왔으며 사람들에게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힘의 귀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직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정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법 정원에는 각기 다른 색의 장미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빨간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분홍 장미는 다정한 우정을, 흰 장미는 순수한 마음을, 노란 장미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장미를 찾으면 그 꽃잎에 소원을 속삭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꽃잎이 바람에 날려가 마법처럼 소원을 이루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청년 피에르가 마담 로즈를 찾아왔습니다. 피에르는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담 로즈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고 장미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원의 중앙에 다다랐고 거기서 가장 크고 붉은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소망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장미꽃의 꽃잎들이 마법처럼 피에르 주위로 날아오더니 인의 빛처럼 환하게 퍼지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였고 그녀는 오랜 저주로 인해 장미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었습니다. 정원의 마법은 피에르의 진실한 마음이 저주를 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엘리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에르와 엘리자는 정원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장미 정원의 새로운 전설로 남으며 그 후로 정원의 마법은 매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축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장미의 마법 정원은 영원히 사랑의 장소로 남게 되며 마담 로즈는 온전히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세계의 희망이 되어주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테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으며 마을 근처의 숲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숲 깊숙이 마법의 계곡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테오는 숲에서 낯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고 테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테오는 누구도 모르는 마법의 계곡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계곡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빛나는 수정 호수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가 바로 소리의 근원이었죠. 테오는 호수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수는 테오에게 다가오라고 속삭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테오. 나는 이 계곡을 지키는 마법의 호수야. 너는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야. 너의 용기로 인해 이 계곡이 너를 부른 것이란다. 테오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운명이 있나요? 테오가 물었습니다. 호수는 빛나는 파장을 만들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이 계곡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용감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 계곡의 마법이 사라지면 이곳뿐 아니라 너의 마을에도 큰 위험이 닥칠 거야. 너는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야. 테오는 순간 두려움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호수는 테오에게 마법의 열쇠를 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열쇠는 이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문을 열 수 있어. 너는 그 문을 지나 계곡의 중심에 있는 수정탑을 찾아야 해. 그곳에서 마법의 힘을 새롭게 해줄 진정한 마음의 주문을 외워야 한다. 테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두려웠지만 그는 계곡과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오는 계곡의 안내에 따라 복잡한 길을 지나 마법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주었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신비한 빛이 테오를 감싸며 그를 수수께끼로 가득 찬 수정탑으로 안내했습니다. 탑 안은 빛나는 수정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탑의 중앙에는 커다란 책이 놓여 있었고 테오는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책에는 여러 언어로 된 구절들이 적혀 있었는데 테오의 눈에는 오직 한 구절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용기만이 이 계곡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순간 수정탑이 빛을 발하며 계곡 전체로 환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태호는 주변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법의 계곡은 태호의 용기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태호는 그의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고 이후로 그의 마을은 계곡의 보호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한동안 모험을 멈췄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다음 모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어 뒤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벌꿀을 모으며 살아가는 클레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연을 사랑하고 벌들과도 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따뜻한 빵을 들고 숲속에 있는 벌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가장 특별한 벌, 로로는 클레어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로로는 다른 벌들과 달리 푸른색의 특별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벌들보다 더 멀리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클레어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푸른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리병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맑아서 마치 하늘의 일부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이 유리병의 신비로운 매력에 이끌렸고 그 안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어는 매일 그 유리병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로로에게도 이 유리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로로는 그 유리병이 오랜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정령의 유리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유리병에는 마을을 지키고 흉흉한 시절을 이겨내기 위한 힘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병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클레어는 유리병을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이 들었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 유리병의 비밀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석양이 질 무렵 그녀는 유리병 가까이에 앉아 유리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가뭄이 들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리병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유리병의 영혼인 온화한 정령을 만났고 그 정령은 클레어의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정령은 클레어에게 마을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벌들이 날아다니며 꽃들에게 더 많은 꿀을 주어 결국 비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깬 클레어는 로로와 다른 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벌들은 힘을 모아 꽃들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끝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푸른 유리병을 숲에 남겨두었고 그것을 통해 자연과 사람들 간의 사랑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로로는 그 뒤로도 평생을 자연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은 여전히 숲 어딘가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어 뒤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울창한 녹색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으며 숲속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전설과 이야기가 간직되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법의 샘과 그 수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는 언덕이 있었고 언덕을 넘으면 끝없이 펼쳐진 녹색 숲이 나타났습니다. 언덕 너머에는 수십 년간 꿈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숲의 중심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샘물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샘의 물을 마시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샘의 수호자는 루미나라는 이름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체와 교감을 나누며 샘의 신비로운 힘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미나는 작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요정으로 언제나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년 앙리에게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루미나라고 소개하며 앙리에게 숲의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앙리는 그 말을 듣고 직접 숲을 방문해 보기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얼굴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앙리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밝고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들은 경계하면서도 친근하게 머리 위를 날아다녔고 나무들은 부드러운 미풍에 살랑거렸습니다. 점점 숲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앙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앙리는 샘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미나가 청록색 날개를 펄럭이며 앙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앙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루미나는 앙리에게 샘의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물은 너의 진심 어린 소원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루미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앙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부모님의 행복과 마을 사람들의 평화였습니다. 앙리는 주저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숲은 마치 앙리의 소원에 응답하듯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법 같았지만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기운이 숲 전체에 퍼졌습니다. 앙리는 자신이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느꼈고 마을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미나와 숲의 샘은 그들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을 위해 숲을 찾지 않았고 그 대신 그곳을 더 존중하고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앙리와 루미나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소망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